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코어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 옆돌리기 그 쇼트 앵글입니다. 자, 그 쇼트 앵글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수구의 그 총 이동량이요. 1족구와 이목적구 포인트 수를 합쳤을 때 3포인트 이내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것을 그 뜻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쇼트 앵글에서 그 득점 확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4분의 1 두께의 겨냥법을 내가 완전히 이제 터득하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맞는 스트로크와 스피드를 고정시키면 그 득점 방법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의 1 두께 겨냥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내 큐의 오른쪽, 그리고 1족구의 그 왼쪽에 그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시각적인 공간이 한 9mm가 뜨면은 한 4분의 1 두께가 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제 그 당구를 계속 치는 한은 요 시각적인 큐선 관리를 이제 해나가는 게 이제 내가 두께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건 그 제가 이제 올려놓은 그 두께 편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4분의 1 두께에 대한 근거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1족구가 이 4포인트에 있을 때는 2분의 1 두께, 그리고 이제 3.6포인트 정도에 있을 때는 8분의 3 두께, 그리고 3.4포인트에 있을 때는 3분의 1 두께, 또 3포인트에 있을 때는 4분의 1 두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사장님들이 공 치실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거 3포인트네? 4분의 1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당구는 쉽게 접근해야지만 쉽게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배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족구가 바로 3포인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족구는 이제 코너고요. 그럼 사장님들 편하게 그냥 4분의 1 두께를 고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에게 맞는 스피드를 찾아 나가면은 그 득점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굳이 권장해 드린다면은 이 4분의 1 두께에서 그 3포인트 내에 있는 공을 공략할 때는 대략 1.6에서 1.8 레일 정도. 뭐 그 스피드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예비 스트로크의 리듬하고, 그리고 이제 팔로우의 길이를 한번 봐주시죠. 팔로우는 뭐 공 한 개 정도만 통과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예비 스트로크로 이미 1족구를 치고 있는 행위를 한 6, 70%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 스트로크에서는 나머지 20, 30% 보태서 큐만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호인님들이 그 득점에 실패하는 그 사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예비 스트로크의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큐만 이제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오른손으로 꼭 나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구란 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게임이나 연습에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근데 그 이 배치를 그 4분의 1 두께의 가장 표준 배치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족구가 1.5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3쿠션도 1.5포인트. 이제 더하면 이제 3포인트인데 이 배치에서 4분의 1로 그 스피드를 잡아놓으면은 이 근방에 있는 것들은 다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표준 배치로 삼아가지고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득점 장면 한번 보시죠. 그냥 예비 스트로크 하다가 예비 스트로크 그 스트로크 그대로 그냥 치는 겁니다. 큐가 이제 수평을 조금 유지했고요. 항상 사장님들이 그 예비 스트로크로 내가 공을 친다 이런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그 배치는 1족구가 2포인트, 그럼 목적구는 1포인트, 합계가 3포인트죠. 그럼 이제 그 총량이 3이니까 그냥 4분의 1로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 겨냥법
훈련이 안 되면은 너무 조심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손이 잡혀가지고 꺾이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면은 조금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뒤에서 치세요. 그럼 공이 급격 저렇게 꺾이는 그런 경향을 아주 방지하기 쉽거든요. 약간 몸을 빼고 뒤에서 큐가 들어가는.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예비 스트로크 보시고요. 큐 팔로우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네. 간단하죠. 그냥 두께 자연스럽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그 배치는 1족구가 2포인트고요. 그리고 목적구가 1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두께는 4분의 1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이제 한 칸이니까 투팁을 줘야 되는데, 자, 그 4분의 1의 투팁인데 이런 배치에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내가 기울기만큼 그 용량의 스피드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쇼트 앵글에서는 그 내가 그 엉덩이를 좀 뒤로 빼시고 뒷자세에서 공을 치시면 훨씬 에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몸이 체중이 쏠려 있다가 이제 공이 이제 뭐 튀거나 또 너무 조심하다 얇게 맞거나 이제 그런 경우인데 체중을 좀 뒤로 빼고 그냥 4분의 1 두께 다 치시면은 별로 그 에러 안 생깁니다. 이 쇼트 앵글에서는 체중이 뒷자세에서 치는 게 굉장히 공을 안정적으로 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분의 1이 투팁을 주고 그 임팩트 순간은 확실하게 샷이 들어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가 안정됐을 때 공이 이제 결대로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찬수 프로님과 저는 분당 오리옥 수당구장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 도형은 조금 이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도형인데요. 자, 여기 그 1족구는 1포인트죠. 그리고 목적구 포인트는 2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3포인트 4분의 1 두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실력이나 어떤 그 감각이 필요한 건데요. 자, 옛날에 그 동호인님들이 그 볼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볼 시스템은 원래 이 반 포인트당 한 팁씩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게 3포인트 4분의 1 두께인데 조금 이쪽 그 3쿠션 쪽이 용량이 크니까 조금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그게 이제 바로 감각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두께에다가 자기 느낌, 뭐 반팁 또는 스피드를 조금 이제 올려서 쳐주면은 뭐 똑같이 득점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의 에러 마진이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쇼트 앵글에서는 그 예비 스트로크 동작에서 이미 70%는 샷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한 30% 얹어가지고 큐만 앞으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스트로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예비 동작과 그 큐 스피드 함께 보시죠. 이게 코너 가까이서는 공이 확 돌아가는 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안 쳐도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네, 핵심 포인트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족구와 3쿠션의 합계가 3포인트 기준에서 4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그 겨냥법을 정립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내가 본 스트로크를 할 60% 정도의 예비 스트로크를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그 리듬을 이어서 조금 더 해서 큐만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 자, 세 번째는 쇼트 앵글에서는 강약은 대부분 1.6에서 1.8 정도면 적당하고요. 대신 이제 용량이 커지면은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스피드가 증가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쇼트 앵글에서는 자세가 앞쪽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뒤에서 치는 듯한 자세.
그리고 두께를 뭐 충분히 다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스트로크가 자연스럽게 통제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UCM 당구 TV에서는 그 3쿠션에 진짜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언들을 매번 그 뒤편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쌤 당구 TV는 이제 그동안에 그 준비한 자료들을 일주일에 2회 정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유튜브 검색란에 유쌤 당구 이렇게 한번 쳐놓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의 자료를 이게 한꺼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언 시간에는요, 스트로크 향상을 위한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스트로크를 향상시키는 그 연습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특별히 그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임팩트 이후에 그 오른손 그립을 결속하는 거를 좀 자제하자 이제 이런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이 망가지는 거는 그 빠른 스피드 뒤에 오른손을 딱 잡는 순간에 이제 공이 결이 이제 달라지고 막 짧아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튜브 보니까 프로 선수들은 그립을 굉장히 단단하게 쥐고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 그건 영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그 그립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만히 그 밀착되어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등속 팔로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손을 끝까지 그 결속하지 않는 그게 이제 몸에 좀 익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은 옵션이다. 내가 이제 손가락으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큐로 그냥 가만히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 큐에 달려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손목에 기부스를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하시든지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이미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오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